네, 이 영상은 확률 과정에 대한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네,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시그마 알지브라라는 개념을 정의했었고,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됐었어요. 공집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집합의 크기를 잴 수 있으면 그거의 여집합도 크기를 잴 수 있어야 되고, 카운터블 계의 크기를 잴 수 있는 집합들이 있으면 그걸 유니온을 해도 크기를 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또 덧붙여서 확률을 이런 시그마 알지브라에서 시그마 알지브라에 있는 각각 집합들마다 0부터 1 사이 값으로 크기를 재어주는 걸 우리가 확률이라고 했어요. 확률은 공집합이 크기가 0, 전체 집합 크기가 1. 네, 그러면서 카운터블 애디티비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죠. 합집합이 없는 디스조인트한 그런 이 시퀀스, 시그마 알지브라에 들어있는 집합들의 시퀀스가 있을 때 그거의 합집합의 크기는 디스조인트하니까 교집합이 하나도 없어요. 합집합으로 만들어진 집합의 크기를 재면 각각 조각도 부분 크기를 따로따로 잰 다음에 그걸 누적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개념들을 모아서 우리가 확률 공간, probability space를 정의할 건데, 네, 오메가는 표본 공간이에요. 샘플 스페이스가 있고 그 안에 크기를 잴 수 있는 집합들을 모아서 시그마 알지브라라는 걸 만들었어요. 시그마 알지브라는 용어가 왜 이렇게 붙었냐라고 하면 알지브라라는 게 여러분 매트릭스 알지브라, 매트릭스 연산을 보면 알지브라가 있죠, 그죠? 매트릭스에 보면 매트릭스를 더할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연산들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또 거기에 분배 법칙도 있고 그런 연산 법칙들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알지브라라는 건 요 집합 안에 합집합 그리고 교집합 그런 연산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연산들이 가능한 구조인데 앞에 시그마가 붙은 게 왜 그러냐, 이건 카운터블 에디션을, 카운터블 유니온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그 연산을 할 때 우리가 카운터블 번 유니온을 해도 저 안에 들어있다라는 뜻으로 시그마 알지브라 이런 표현이죠. 그런 이름으로 부르게 됐어요. 자, 그리고 대문자 P로 쓰는 게 우리 probability예요. probability. 얘는 여기서 0부터 1까지로 가는 함수죠. 시그마 알지브라에 있는 각 원소들마다 그 원소들은 오메가의 부분집합들인데 그런 부분들마다 0부터 1 사이의 값을 대응시켜줘요. 그 크기를 재서 0부터 1 사이의 값을 대응시켜줘요. 그래서 표본 공간 시그마 알지브라 probability 이게 항상 다 있어야지 우리가 확률이 얼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오메가 FP 요거 세 개가 항상 다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확률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아서 우리가 확률 공간, 저는 probability space 이렇게 불러요. 저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지. 네, 그럴 때 우리가 이 probability space가 어떻게 변해나가는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공정한 동전. 여기서 공정한 동전이라는 건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이 똑같이 2분의 1인 그런 동전을 이야기해요. 이 공정한 동전을 한번 던졌어요. 자, 불확실성 있는 이런 게임에서, 이런 시행에서 표본 공간 그리고 시그마 알지브라 그리고 프로빌리티로 표현된 이 시행에 대한 확률 공간이 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실험에 대한 확률 공간이 뭐냐라는 건 이 세 개의 오메가 FP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오메가는 동전을 한번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건 헤드 아니면 테일이에요. 자, 그럴 때 그 크기를 재는 법. 시그마 알지브라는 오메가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크기를 잴 수 있는 집합들. 오메가의 부분집합들이 공집합이 있고 헤드만 가지고 있는 게 있고 테일만 가지고 있는 집합, 그리고 전체. 그죠? 이 경우에는 이게 2의 오메가 승 부분집합들 전체 표본 공간의 몇 집합이랑 같을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P는 이제 요거 하나마다 값을 정해주면 되죠. 여기에 공집합을 주면 0, probability 헤드만 가지고 있는 경우엔 값이 확률이 2분의 1. 테일만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은 크기가 2분의 1 또는 전체 오메가를 다 주면 얘는 확률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걸 좀 확장을 해서 공정한 동전을 두 번 던집니다. 자, 두 번을 던지면 그때 오메가는 표본 공간은 자, 처음 던졌을 때 헤드가 나오고 두 번 던졌을 때 역시 헤드가 나옵니다. 헤드 이걸 지금 여기는 이제 순서상으로 표현한 거죠.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처음 던진 결과 두 번째 던진 결과. 그러니까 이거하고 헤드 테일 헤드는 다른 거죠. 그죠? 그리고 테일. 자, 근데 괄호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단어처럼 쓰도록 할게요. HH 또 HT TH TT. 그래서 동전 두 번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요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표본 공간을 구성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확률을 잴 수 있는 집합. 자, 저 네 개로 만들어진 집합들 중에서 확률을 잴 수 있는 집합. 사실 이거에 몇 집합, 어떤 부분 집합을 가져오더라도 확률을 다 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두 개가 모여 있으면 처음 한 명이 나올 확률.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이 안에 어떤 부분 집합을 가져오더라도 요 개별 하나하나의 샘플들의 확률은 전부 4분의 1 똑같으니까 공정한 동전이라서 개별 샘플 하나하나는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얘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그 확률은 부분 집합들의 확률은 저 원소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확률이 정해진다고요. 그죠? 자, 그러니까 시그마 알지브라, 이 시그마 알지브라에는 요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구성되어 있는 표본 공간에 모든 부분 집합들을 전부 다 나열해야 될 거예요. 자, 몇 집합을 우리가 2의 오메가승 이렇게 쓰는 2의 오메가승 이렇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를 크기를 재면 개수를 재면 개수가 2의 n 오메가 이렇죠. 그죠? 원소의 개수가 n개인 그런 원소의 개수 n개인 집합의 부분 집합들은 원소의 개수가 부분 집합의 종류는 2의 n승계일 거예요. 그죠? 개별 원소가 들어갈 건지 말 건지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니까. 그래서 원소가 4개인 이 집합의 몇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2의 4승 전부 16개의 부분 집합들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집합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냐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경우가 있을 거고 원소의 개수가 하나 HH 자, 이건 HH만을 가지고 있는 원소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죠. HT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 TH 하나만 가지고 있는 집합 또 TT 하나만 가지고 있는 집합 또 원소를 2개씩 가지고 있는 집합도 있을 거예요. 그럼 HH, HT 이런 집합도 있을 거고 HH, TH 이런 집합도 있을 거고 쭉 있을 거예요. 또 원소를 3개 가지고 있는 집합도 있겠죠. HH, HT, TH 또는 HH, HT, TT 있을 거예요. 끝으로 원소의 개수가 4개 이건 오메가 전체 그죠? 그래서 시그마 알지브라가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전체 16개의 부분 집합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때 대응되는 P, probability. probability는 확률은 요 공집합에 대해서는 이제 값이 0이 되어야 되고 원소의 개수를 1개를 가지고 있는 이 집합들은 전부 확률이 4분의 1.
원소를 두 개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들, 얘들은 확률이 전부 4분의 2. 원소를 세 개 가지고 있는 집합들은 4분의 3. 원소를 네 개 가지고 있는 4분의 4 또는 1. 그죠? 이렇게 저 확률들이 배정이 되어 있어야지. 배정이 되어 있으면 그럼 아까 우리가 확률 이 가지고 가져야 되는 그 액시엄을 다 만족하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동전을 던지는데 동전이 찌그러져 있어요. 페어 코인이 아니야. 공정한 동전이 아니야. 동전을 가령 반쯤 구겼어요. 그렇게 해서 던지면 이제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구겨진 동전을 두 번 던져요. 네, 동전을 구겨도 역시 앞면, 뒷면 구별은 할 수 있을 테니까 구부러진 동전을 던지더라도 두 번을 던지면 그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은 HH, HT, TH, TT. 요 네 가지 결과가 나오는 건 똑같아요. 네 가지 샘플이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확률은 헤드가 나올 확률, 테일이 나올 확률을 모르죠, 지금. 그죠? 한 번 던졌을 때, 또 두 번 던졌을 때 가령 HH 확률을 알 수 있나요? 모른다고요. 얼마나 구부렸는지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고요. 그죠? HH 또는 TT 확률을 몰라요. 요 개별 집합들 하나하나마다 확률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유니온을 해도 역시 우리가 확률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그죠? 이 중에서 확률을 알 수 있는 부분 집합, 확률을 알 수 있는 부분 집합을 모아서 우리가 시그마 알지브라라고 그런다고 했는데, 이때 우리가 확률을 알 수 있는 집합은 뭐냐면 없나요? 없진 않죠. 뭐가 있냐면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 이건 무조건 확률을 알 수 있지. 그죠? 공집합은 확률이 0, 전체 집합 확률이 1이야 그랬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예제랑 비교해서 정상 동전 한 번 던지고 그 다음에 구겨진 동전을 한 번 던진다고 할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메가는 동전이 정상이건 구겨지건 어쨌든 앞면 뒷면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샘플은 HH, HT, TH, TT. 이건 맞는데 이 중에서 확률을 알 수 있는 부분, 확률을 알 수 있는 집합들만 모아서 시그마 알지브라를 만들어 보면 여기는 어떤 원소들이 들어가느냐? 어떤 원소들이 들어갈까요? 자, 정상 동전을 먼저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자리가 헤드가 나올 확률은 또 앞자리가 테일이 나올 확률은 각각 2분의 1이라는 거지. 그죠? 근데 뒷자리가 헤드가 나올지 테일이 나올지는 확률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률을 측정할 수 있는 집합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 넣어줘야 되고, 이거 말고 확률을 잴 수 있는 집합이 뭐가 있을까요? HH, HT. 이게 뭐지? 처음 헤드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또는 TH, TT. 이건 처음 테일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표현할 때 이걸 합쳐서 H 스타는 아무거나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얘를 합쳐가지고 T 스타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처음 앞자리에 헤드가 나오거나 앞자리에 테일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는 사건들, 그런 집합들은 크기가 잴 수 있어요. 크기를 잴 수 있어요. 우리가 사건의 표현을 아직 안 썼는데 사건이라는 게 시그마 알지브라 안에 들어있는 집합들, 그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그마 알지브라 안에 들어있어서 그 확률을 잴 수 있는 집합들, 그걸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꼭
1이 나오는 사건, 2가 나오는 사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짝수가 나오는 사건, 홀수가 나오는 사건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본 공간 오메가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크기를 잴 수 있는 것들, 그걸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모아서 우리가 시그마 알제브라를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이걸 더 확장을 하면 정상동전을 두 번 던지면 이거로부터 오메가는 뭐 똑같이 H 헤드, 테일, 헤드, 그리고 테일, 그때 시그마 알제브라가 우리 앞서 봤던 이거라고요. 그죠? 또는 2의 오메가 승. 자, 제가 비슷한 예제를 반복해서 썼는데 이 세 개의 예제에서 등장하는 표본 공간은 똑같은데 표본 공간, 동전 두 번 던지기의 표본 공간은 똑같은데 대응되는 시그마 알제브라, 확률을 잴 수 있는 집합들은 얘가 제일 작고 이걸 제로라고 할게요. 그 다음 F1, 그 다음 F2 이렇게 정상동전을 찌그러진 동전 대신에 정상동전을 많이 쓰면 대응되는 시그마 알제브라가 점점 더 커져요. 여기는 우리가 확률을 알 수 있는 집합이 딱 두 개밖에 없었는데 동전 하나를 정상적인 동전, 우리가 확률을 알 수 있는 동전으로 바꾸면 크기를 잴 수 있는 집합이 두 개가 더 늘어났죠. 그죠? 또 두 번째 동전도 그 확률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면 그러면 또 훨씬 많은 16개가 되는 이런 집합들의 크기를 우리가 잴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로부터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먼저 확률을 아는 동전이 늘어날수록 시그마 알제브라는 커진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흔히 확률론 하시는 분들이 쓰는 표현이 시그마 알제브라 크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한. 자, 시그마 알제브라 크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이 많다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그 확률적인 이벤트에 확률적인 그 시행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많다는 게 시그마 알제브라 크다는 거예요. 동전이 둘 다 구겨져 있어서 우리가 확률적인 대한 정보가 없으면 시그마 알제브라는 무지 작아요. 이거 말고요, 두 집합 말고는 다른 부분 집합들은 크기를 잴 수가 없어요. 사건이 딱 두 사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늘어나요. 정상동전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 시그마 알제브라가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률을 잴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F0, F1, F2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이런 포함 관계가 있죠. 그죠? 네, 이게 정보가 유입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실제 우리가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 FI 이렇게 써서 얘는 시그마 알제브라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증가하는 시그마 알제브라. F1, F2 사이에 이런 포함 관계가 있어요. 그런 포함 관계가 있는 시그마 알제브라들을 다 모아서, 그죠? 집합으로 보면 무지 복잡한 집합이죠. 표본 공간이 있고, 표본 공간에 부분 집합들을 모아가지고 시그마 알제브라를 만들었고, 시그마 알제브라 자체가 집합들이 집합이에요. 집합들이.
그런 것들을 또 순서대로 모아가지고 만든 집합. 집합들의 집합. 그런데 그런 증가하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걸 필터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 우리가 주식의 움직임, 주가 움직임을 우리가 이런 확률 과정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시간이 점점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간 현 시점까지 주가의 움직임은 우리가 과거 히스토리가 된 거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그때 우리한테 정보가 계속 유입되면서 주식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경로들 중에서 확률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집합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래서 시그마 알제브라가 점점 커져요. 그런 걸 우리가 필터레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네, 또 이 시그마 알제브라에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네, 예를 들어 앞서 동전 2번 던지기 예를 다시 활용하도록 하죠. 자, 샘플 표본 공간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중에 F의 스타라는 걸 만들 건데, 오메가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 오메가 여기다가 HT 이렇게 넣어서 F 스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시그마 알제브라가 되나요? 시그마 알제브라가 안 되지. 왜? 시그마 알제브라가 되기 위해서는 요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 간에 어떤 집합이 들어가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여집합이 꼭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 알제브라가 되기 위한 자격이 없어요. 이걸 시그마 알제브라가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이게 반대로 첫 번째 이게 우리 H 스타 헤드랑 나머지 아무거나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여기에다가 시그마 알제브라가 되기 위해서는 뭘 넣어줘야 되죠? 테일 스타 또는 테일 헤드, 테일 이거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시그마 알제브라가 F1이라는 거지. 공집합, 전체 집합, 여기에 HHHT, PHTT. 그죠? 그래서 F 스타 이렇게 만들어진 이 집합은 시그마 알제브라가 아닌데 거기다가 요거 하나를 더 집어넣어 줬더니 시그마 알제브라가 됐어요. 그렇죠? 그때 이게 뭐냐면 F 스타를 포함하는 이제 시그마 알제브라를 만든 거지. F 스타를 포함하는 시그마 알제브라. 그런데 F 스타를 포함하는 시그마 알제브라는 얘는 시그마 알제브라가 아니니까 이걸 시그마 알제브라 안에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얘를 추가했는데, F 스타를 포함하는 시그마 알제브라 이렇게만 쓰면 F2도 되잖아. 이것도 되잖아. 그죠? 오메가의 몇 집합 다 집어넣으면 시그마 알제브라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F 스타는 결국 첫 번째 헤드가 나오느냐 아니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얘가 가지고 이거 자체로 지금 불완전한 시그마 알제브라지만 이걸 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정보만 이용해서 시그마 알제브라가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추가된
어쩔 수 없이 초과된 요거까지만 넣어주면 이게 F 스타를 포함하는 최소의 시그마 알지브라가 될 거예요. 그죠? 자, 표본 공간 오메가가 커지면 걔네들의 부분집합들 모아가지고 시그마 알지브라 만들 때 실제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떤 집합을 하나 거기다 넣어주려면 그거에 여집합이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떤 집합들 여러 개가 들어가면 그거에 합집합이 들어가야 되고, 합집합과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그걸로 연산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집합들이 다 따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죠? 시그마 알지브라의 정의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표본 공간 오메가가 복잡하면 여기서 부분집합 몇 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시그마 알지브라가 된다라는 게 시그마 알지브라를 만들기가 좀 쉽지 않다고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떤 노테이션 쓸 거냐면 F 스타가 그냥 2의 오메가승 몇 집합의 부분집합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그냥 몇 개를 뽑았어. 그거 가지고는 시그마 알지브라가 안 돼. 자, 그럴 때 F 스타의 앞에 시그마를 이렇게 붙일게요. 이렇게 붙이면 이 시그마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요 안에 들어있는 집합들을 가지고 필요한 연산들,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들을 다 적용해서 시그마 알지브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집어넣어 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F 스타 이거를 포함하는 최소의 시그마 알지브라. 이걸 시그마 알지브라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만들 수 있다고 치고, 실제 이 구조를 보면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지만 만들 수 있다고 치고, 그렇게 만들어진 걸 그냥 시그마 알지브라 앞에 시그마를 붙여서 시그마 F 스타 이렇게 쓰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의 개념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다시 예를 하나 던져서 예를 하나 가지고 x가 공정한 동전을 던져 헤드이면 100원, 테일이면 마이너스 100원을 받는 그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걸 우리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오메가 샘플은 헤드 또는 테일, 이런 거예요. x는 오메가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라고 해요. 실수로 가는. 그죠? 요 샘플들마다 값이 하나씩 정해져 있는 그런 걸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시그마 알지브라 또는 프로비빌리티하고 어떤 관계가 되느냐? 그냥 아무 함수나 오메가에서 정의된 아무 함수나 전부 다 확률 변수가 되는 건 아니고, 확률 변수가 되는 게 아니고 얘의 확률을 잴 수 있어야지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그럴 때 필요한 개념이 바로 메저러블 펑션의 개념이에요. 자, 오메가가 표본 공간이에요. F가 시그마 알지브라예요. 자, X는 이제 오메가에서부터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확률 변수로 정의하고 싶어요. 확률 변수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함수가, 이건 그냥 우리 해석학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measurable 펑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measurable 펑션이라는 거의 개념이 뭐냐, 의미가 뭐냐. 이게 measurable이냐 아니냐라는 건 이 표본 공간이 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 시그마 알지브라 F가 뭐냐에 따라서 measurable이냐 아니냐가 정해져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쓰면 이게 F 메저러블. 왜냐면 우리가 시그마 알지브라를 여러 개를 쓸 거거든. 그죠? 아까 봤던 것처럼 필터레이션에서는 시그마 알지브라가 여러 개였었잖아요. F0, F1, F2 시그마 알지브라가 점점 커질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동일한 함수도 어느 시그마 알지브라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메저러블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그마 알지브라가 하나 주어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 함수가 메저러블이냐 아니냐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냐면 네. 임의의 AB AB 둘 다 실수들인데 A가 B보다 더 작다는 뜻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X 인버스 A부터 B. 자, X는 오메가에서 실수로 간 함수라 그랬지. 이게 역함수가 있는지 사실 모르죠. 역함수가 있는지. X 인버스는 역함수의 노테이션이잖아, 그죠? 실제 이게 원투원인지 원투인지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 역함수 노테이션 어떨 때 쓸 수 있냐면 여기에 실수값, 여기 함수값 y 하나 주면 y가 되는 그 정의역에 있는 것을 찾는 게 역함수였다면 여기에 역함수 노테이션을 쓰는 대신에 여기다가 함수 값 y랑 값 하나가 아니고 이 공역에 어떤 부분집합을 넣어주면 그 부분집합의 인버스 이미지라는 뜻으로 우리가 함수의 역함수 노테이션 x의 인버스를 쓸 수 있어요. 써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정의역 오메가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정의역에 있는 원소 이게 대문자 오메가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소문자 오메가로 쓸게요. 소문자 오메가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x 오메가를 했더니 그게 그건 지금 a부터 b까지 구간이라는 뜻이잖아, 그죠? 이게 a부터 b까지 구간 안에 들어갈 그런 오메가들. 네, 그걸 x 인버스의 요집합 이렇게 쓴다는 거죠. 또는 이걸 고쳤으면 x 오메가를 계산해 봤더니 그게 a부터 b 사이에 들어있는 그렇게 되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우리 이 확률론을 하시는 분들이 그 수학자들처럼 이 기호의 엄밀성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의미상 당연한 부분들은 생략하고 실제 중요한 부분들만 모아서 이 노테이션을 좀 간단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률론에서 이런 노테이션을 줄여서 x가 a부터 b 이걸 집합 안에 넣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수학적으로 틀린 노테이션이죠. 수학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 노테이션인 것 같은데 실제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컨디션, 조건들만 이렇게 딱 뽑아 쓴 거예요. 자, 어쨌든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테이션이에요. 이제 메저러빌리티는 뭐냐 그러면 F 메저러블이라는 건 뭐냐? X 인버스 A부터 B까지 어떻게 표현되든지 간에 어떤 구간에 대해서든지 간에 이렇게 표현된 게 이게 다 똑같은 거니까 네. 이 X 인버스의 A부터 B 네. 이게 F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X를 확률 공간이 뭐였죠? 오메가
FP 요 세 개가 같이 모여 있어야지 우리가 확률을 잴 수 있는 확률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했어요. 표본 공간 안에 크기를 잴 수 있는 집합들을 모아서 시그마 알지브라가 있고 그 시그마 알지브라에 있는 그 집합들 하나하나들마다 크기 함수 P가 있어요. 확률 함수 P가 있어요. 이 확률 공간에서 정의된 확률 변수다. 확률 변수, 랜덤 베리어블 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x는 사실은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이게 f 메저러블 함수가 돼요. 심지어 확률 하시는 분들은 기호로 x가 이 표본 공간에서 정의된 확률 변수라는 뜻으로 오메가 fp 이렇게 써놓고 이걸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노테이션이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이제 수학적으로 틀린 노테이션이죠.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괄호를 하면 이건 순서상 의미를 가질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x는 오메가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이고 그 오메가 안에 확률적인 구조가 시그마 알지브라 F 그리고 프로비빌리티 P로 확률적인 구조가 주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요 F 메저러빌리티가 중요한 거가 뭐냐? 그냥 예제를 하나 생각해 볼까요? 오메가가 헤드와 테일로만 구성되어 있고 F는 공집합, 전체 집합, 그리고 헤드, 그리고 테일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X는 앞서 우리 황금 X는 오메가에서부터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 여기 헤드가 오면 헤드는 100으로 보내주고 테일이 오면 마이너스 100으로 보내주고 그런 함수예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임의의 AB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저러블이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임의의 AB에 대해서 임의의 구간 AB에 대해서 X 인버스 AB 또는 이걸 집합으로 쓰면 X가 A부터 B 사이에 들어있을 이런 집합 이런 집합들이 모든 집합들이 전부 이 안에 들어있어서 그 크기를 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X가 0부터 200 사이에 있을 이건 어떤 집합이죠? X의 값은 헤드일 때는 100이고 테일일 때는 마이너스 100인데 저 X가 0부터 200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은 들어있는 그런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노테이션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샘플들 중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샘플인 거죠. 그러니까 헤드예요. 그죠? 또 X가 마이너스 200에서 0 사이에 들어있을 이런 이 사건 이걸 테일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또는 X가 마이너스 200에서부터 200 사이에 들어있을 이런 사건 이건 헤드랑 테일 전부니까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거 전부가 지금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크기를 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의의 AB에 대해서 probability X가 A부터 B 사이 그냥 이렇게만 쓸까요? 이 확률 변수가 A부터 B 사이 임의 AB에 대해서 요 안에 들어있을 값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야지 그게 메저러블 펑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확률 변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시그마 알지브라 중에서 좀 특별한 시그마 알지브라가 있는데, 표본 공간을 실수 전체 집합으로 생각해봐요. 실수 전체 집합. 실수 전체 집합이면 이 집합이 무지 크고, 네, 그 집합 안에서 우리가 시그마 알지브라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B라고 쓰고, 이건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 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 시그마 알지브라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오메가 실수 전체 집합들 중에서 가령 저 안에서 그 오메가의 실수 전체 집합의 몇 집합, 모든 부분 집합을 다 고려하면 그 안에는 크기를 잴 수 없는 non-measurable 셋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실수에서 크기를 잴 때, 길이를 잴 때 A부터 B까지 열린 구간은 길이가 B-A 딱 잴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A부터 B까지, 여기서 A, B A, B는 전부 실수들인데 A, B 이런 순서 관계가 있어요. 이런 열린 집합들을 다 모아서 시그마 알지브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열린 구간들을 가지고 다 모았다고 해서 이게 시그마 알지브라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시그마 알지브라가 되기 위해서는 여집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카운터블 유니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열린 구간들만 있으면 이걸 여집합을 하면 또 닫힌 구간들도 들어가야 되잖아. 또 그런 것들을 카운터블 유니언 또는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어떤 연산을 해도 여기 다 같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야 시그마 알지브라가 된다. 그래서 열린 구간들만 모아가지고는 시그마 알지브라가 아니에요. 시그마 알지브라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집합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그 집합들을 다 넣어준 걸 우리 간단히 어떻게 쓰겠냐면, 잘 모르겠고 이런 거 다 집어넣어서 시그마 알지브라 만들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적어도 모든 열린 집합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시그마 알지브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집합들을 추가로 더 넣어서 만들어진 게 실제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예요. 그러면 확률 공간하고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하고 어떤 관계냐면, 여기 오메가 FP가 있어요. 이런 확률 공간이 있어요. 얘가 이제 실수로 가요. X라는 확률 변수가 있으면 X는 오메가를 실수로 보내줘요. 그죠? 이 실수 집합에는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는 게 있어서 오픈 셋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시그마 알지브라. 그게 확률 공간 오메가 FP에 여기 F에 대응되는 부분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프로빌리티를 줄 수가 있는데 그 프로빌리티를 P 서브 X 이렇게 볼게요. X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프로빌리티 이렇게. 자, 이걸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냐면, 여기 표본 공간 오메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실수 R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함수 X가 있죠. 그죠? 그럴 때 요 PX를 가지고 뭘 재고 싶은 거냐면, B 안에 들어있는 어떤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에 들어있는 집합, 물론 이 집합 안에는, 이 시그마 알지브라에는 꼭 열린 구간만이 아니라 이걸로 만들어진 열린 구간을 가지고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해서 만든 것들이 다 들어있지만,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 A부터 B까지 이런 열린 구간이 있으면 이 구간의 길이를 재고 싶은 거예요. PX 구간 A부터 B까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 재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네, 그걸
요 x라는 확률 변수를 가지고 여기 지금 이게 x에 의해서 만들어진 확률이라는 거죠. x라는 이 확률 변수를 가지고 요 구간의 길이를 정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여기 a부터 b 사이 구간의 길이는 여기 어떤 집합이 있어서 어떤 집합이냐면 요 집합이 x에 의해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합이 뭐냐면 x 인버스 a부터 b. 확률 변수의 정의가 이런 것들의 크기를 다 잴 수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 여기가 구간이 있으면 그거의 인버스 이미지의 크기를 잴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 게 이게 f 안에 들어가고 f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크기를 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 px 하는 거에 정의를 정확히 써보면 x는 오메가 fp에서 실수로 가는 이런 확률 변수예요. 그리고 b는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는 여기 실수의 집합 안에 들어있는 실수의 집합에 대응되는 그런 이제 시그마 알제브라라고 했죠. 네, 그럴 때 우리가 p 커브 x 이걸 x의 디스트리뷰션 이라고 부를 건데 네, 이건 뭐냐? px는 이건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에서 0부터 1까지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에 들어있는 모든 집합들마다 크기를 다 재서 이걸 확률로서 임의의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 B 안에 집합이 하나가 있으면 내가 px의 a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이걸 probability 이 x가 없는 p는 여기 왼쪽에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x에 집어넣었더니 a 안에 들어가. 그죠? 또는 이게 x 인버스의 a 또는 확률론의 노테이션으로는 p 얘가 x가 이 노테이션을 여기 요 집합 요런 노테이션을 이걸 생략해서 수학적으로 틀린 노테이션이지만 이렇게 쓰기도 해요. 네, 이렇게 하면 이쪽 오른쪽 실직선 위에 실수직선 위에 어떤 보렐셋 또는 오픈 인터벌 그거의 크기를 이 확률 변수 x로 가져와서 왼쪽 이 확률 공간에서 대응되는 집합의 크기로 정의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실수 공간의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 위에 얘가 확률의 조건 즉 카운터블 에디티비티를 만족하는 그런 확률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